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학을 버린 심리전공자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생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영상을 2개째 올리니까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네요. 괜히 뭔가 설렙니다. 의견 댓글이 아직은 없어서 아쉽지만 첫 영상의 첫 댓글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꿋꿋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질문들로 구성을 해볼 거고요. 제 의견이 생각만으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제 직간접적인 경험과 섞여있는 의견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각자의 색깔을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할 수 없죠. 네, 어쨌든 제 의견에 대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인생은 왜 고통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앞선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자체에는 고통이고 뭐고 아무런 의미, 느낌, 감정은 없어요. 저에게는 그래요.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모든 감정과 의미는 우리 개인이 사회 그리고 환경과 연결이 되어서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들은 사실 일부 이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DNA, 심리학에서 언급하는 무의식 영역과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DNA와 무의식적 정보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쉽게 변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정보를 생산하고 변화를 해나갑니다. 실제 DNA도 변한다는 결과는 유튜버 과학쿠키님 채널을 참고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일종의 진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헬조선 관련한 영상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회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것임을 이야기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인생을 고통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내용, 즉 타고난 DNA와 타고난 무의식에 더해진 성장하면서 형성된 무의식이 우리 각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제가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은 모두 비슷하지만 정도의 차이로 다르고 같은 세상을 공유하지만 다른 세상을 산다. 감이 좀 오실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원자로 구성된 세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 그걸 보고 해석하고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인풋은 같은데 아웃풋이 다르다는 소리죠.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세상을 공유하고 있어서 언어라는 것을 통해 대화가 가능하지만 알고 보면 정도의 차이도 있고 아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같은 세상을 경험하고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같은 것을 보고 누군가는 너무나 즐거워하지만 누군가는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지만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은 의아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간혹 가수분들이 큰 공연을 하고 난 후 집에 돌아오면 공허감을 크게 느끼거나 심하면 우울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신나고 가슴 뛰는 뭔가를 하고 난 후에 공허감이나 허탈감, 과해지면 우울감까지 옵니다. 그리고 뜨겁고 열정이 식기 전에 사랑이 끝나면 그 고통이 다른 연애보다도 크죠. 이렇듯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 이후 부정적인 감정이 함께 따라다니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가볼까요?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트램펄린 있잖아요. 우리가 트램펄린을 타고 점프를 하면 쑥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쑥 떨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안정을 찾습니다. 계속 팅팅 튕기다가 안정을 찾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마음을 물에 비유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감정의 폭이 넓고 기복이 심하다는 사람들은 이처럼 흔들리는 트램펄린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절이 어렵다고 느끼고, 사회 속에서 즐거움, 좋음, 신남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우울함, 슬픔, 어려움,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그렇게 감정이라는 것을 무심히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감정 중에서도 현실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기대감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제 생각인데요. 우리는 행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즐거워야 하나요? 우리는 최소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통의 기준에 꼭 들어가야 될까요?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될까? 나 좀 잠 못 자면 안 되나? 등의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에 다다라요. 왜 부정적인 경험은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할까? 아예 생각조차 안 하거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 이런 경험은 인간적인 성장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린 이런 일상의 한 부분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일상만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 방송에서 최민수님이 한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냥 맥락상 이거예요. 죽음은 흔하다는 말이었어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지 못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라도 하는 듯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즐거울 수도 있고 재미날 수도 있고 설레일 수도 있죠. 그냥 그날 하루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죠. 저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아요. 평생 계속해서 연습해야 할 일일 거예요. 네. 아마 평생 해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일까? 내 감정으로 인한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개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먼 어떤 내 나름의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기대감에 속아서 스스로 괴롭힐 게 아니라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도 좋지만 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 우선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렇구나. 그리고 아는 부분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태가 매일매일 매순간 다를 거예요. 앞서 제가 한 이야기들이 꿈을 꾸지 말자거나 기대를 하지 말자거나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감정을 갖게 되는 거는 당연한 것에 왜 에너지를 쏟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런 자연스러움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상태를 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나를 좀 알고 그 감정, 생각, 기대하는 마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건너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행동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말이 좀 많은데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괴로울까?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는 우리는 당연히 나쁜 감정이 존재하는 거죠. 대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상황이 강렬하고 오래 남아요. 이런 감정 중에 고통과 관련된 비중이 큰 감정은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평범함에 대한 기대. 근데 평범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죠? 일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평범, 보통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벗어난 상황과 대상,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대다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내 몸과 상태를 그냥 알고 인정하고 다음 단계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동해야죠. 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12시간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의도한 어떤 의미가 전달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기대이고 욕심이겠죠. 네, 어떻게 전달이 되든 여러분께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면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뿅!